이력. 그래도 한번 녹음했더니 좀 낫네요. 네. 22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녹화한 건데 이제 같은 날 안 할 것 같아요. 편하니까 각자 올라가는 날짜도 이제 정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나중에 염차님이 잘 공지 좀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나온 날 할 수도 있고 각자 일정들이 있어서 뭐 들쑥날쑥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오늘 22회 다룰 내용은 참 이것도 빨리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1월 7일 날 자료가 나왔죠. 네. 빼앗긴 드레더 봄은 오는가. 저희가 작년부터 IT 올해 하도 비관적인 분들 많은데 좀 한번 보자는 입장에서 어규진 연구원이 준비한 건데 하여튼 22회에서 한번 내용 늦게나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일반 투자분들한테는 다음 주 나가니까 한 일주일 이상 뒤져서 나가는 거네. 하여튼 그러게요. 예. 그냥 하여튼 하고요. 그럼 각자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IT를 담당하고 있는 어뷰진입니다. 네, 윤세 인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료 나오고서 또 삼성전자 또 실적도 나와가지고 네네. 뭐 사실 그때 예. 뭐 컨설보다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뭐 우리 같이 얘기했었지만 네네. 뭐 이거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워낙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업이익은 예상치 대비해서 뭐 20% 가까이 안 나왔는데 주가는 지금 뭐 공교롭게도 제 자료가 월요일날 나왔는데 월요일날 이후로 보면은 SDI는 뭐 13%,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10몇 프로 다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난 상황인 거고.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은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는데 꺾인 타이밍이 6개월 전이었거든요. 6개월 전. 그러니까는 뭐 7월, 8월 뭐 이때였죠. 이때부터 이상하다. 실적은 3분기 최대치가 나오는데 주가는 왜 꺾일까라는 뭐 가정을 했었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몇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분기까지 좀 뭐 비수기 지나가고 나면은 3분기부터는 성수기를 진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지표로서 이게 보여지면서 좋아지는 올라갈 걸로? 수 있는 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뭐 3분기에는 뭐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3분기 기준으로 6개월 전이 지금이거든요. 지금부터 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연관성이 그러네요. 정말로 주가 측면 주가를 너무 모르겠어요. 사실 그날 자료 나와서 내가 또 규진아 와봐 막 네. 내가 와봐 야 이게 분해해봐 그래서 펴놓고서 네네. 이제 내가 따져 보니까 이거 내가 일회성이냐 했더니 이제 네. 섹터를 안 단다니까 이걸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알 수 없잖아요. 네, 알수 없죠. 근데 이제 사실 뭐 11조 8천억이나 10조 8천억이나 그렇죠. 예. 뭐 10조 깨지나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디램 가격이 약간 피가 내려오면 Q는 늘 수 있는 건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을 하는 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4월, 5월 정도거든요. 그때 예, 그 전까지는 비수기니까는 그리고 재고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격이 15% 빠졌다고 수요가 나오면서 확 좋아지는 사이클로 그러니까 재고를 가기에는 갖고 시간이 있는 필요한 애들 거죠.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재고를 하면서 가격 내릴 때를 또 기다리겠네 계속. 그렇죠. 아무래도 늦게 사고 싶어 하는 거고 최대한 버티는 거고 또 첨언을 드리면은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뇌에 해당하는 CPU에 대한 CPU를 94% 3%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신제품이 나와요. 캐스케이드 레이크라고 이제 들었어. 예, 그 신제품이 이제 2분기경에 나올 예정인데 2분기요. 예, 뭐 당연히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텐센트든 그걸 쓰고 싶겠죠.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런 수요도 뭐 맞물리면서 그 과중에서 DRAM 가격이 지금 예상하기에는 4분기에 거의 뭐 15% 정도 빠진 것 같고 1분기에도 15% 빠질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면 2분기에 30% 빠지는 거고 2분기 저는 9% 났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누적으로 3분기 만에 40%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100원짜리를 6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저 같아도 그때 살 것 같아요. 오케이. 어균영아. 근데 네. 이것도 있어. 내가 요새 이제 이거 자료 나오고서 이제 네네.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아까 재미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좀 진지하게 얘기했던 건 약간 뭐 사우나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한 여러 명을 하나로 이날 생각한 건데 이거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네. 뭐 시간 길어지잖아. 나 물어. 아 그러게요. 20분 만에 끝내고 나가는데 나도 궁금한 게 많아.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종목들을 이제
뒤져보는 거죠. 나는 네네. 헤드 오피스 입장에서 이제 뒤져보다 보니까 IT의 중소형주에 정말 펀드는 괜찮은데 네네. 주가만 빠져 있는 게 꽤 많더라고. 그렇죠. 저희 자료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엄청 예. 그래서 전에 많이 밀었던 뭐 어떤 그 반도체 소재 그런 회사들 있잖아. 네. 뭐 실적이 바뀌어진 것도 없던데 그냥 주가가 그냥. 소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안 낮췄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내가 희한한 게 네. 장비주는 오케이 안 좋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들어가니까요. 억울하겠다 이거야. 예. 근데 소재나 이런 거는 소모품 같은 거는 숫자도 안 깨졌어. 근데 주가는 같이 박살나더라고. 그건 괜찮은 건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재가 안 좋았던 사이클을 보면은 사실 디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 비용이 아주 미미해요. 가스 들어가는 비중 뭐 1% 이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업 사이클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다운 사이클에 가면은 이제 전자든 닉스든 가격을 건드리거든요. 그걸 완전 까버리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힘든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가동률을 건드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가동은 되고 있고 들었어. 이게 이제 만약에 가동률이 조절이 돼가지고 진짜 뭐 비가동이 되는 라인이 생긴다. 그러면 치면은 소재 같은 업체는 사실은 그 물량에 따른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확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 가능성은 아직 있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지금 전자가 뭐 발표는 안 했는데 제가 계산하기엔 D램 재고가 원래 11월 기준으로 한 3, 4주 될 것 같거든요. 3, 4주. 근데 12월에 실적 보면은 거의 2, 3주는 판매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빵. 그렇게 보면은 재고가 7, 8주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7, 8주면은 한 달이 넘는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분기에도 빅그로스가 그렇게 안 나오고 판매가 안 가져간다 치면은 10주 이상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담할 수 없죠.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거 건드릴 수 있죠, 사실은. 아니면 밀어내기를 하든지. 근데 밀어내기를 한다면 가격이 더 낮아질 거고. 그건 전자의 이제 전략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소재업체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저도 뭐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가동률 조절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자 뭐 메모리 같은 라인은 말씀드렸듯이 2달, 3달이 걸려요. 웨이퍼가 한번 수입되면은 그거 멈춰놓으면은 나중에 그거 뭐 청소하고 뭐 PM이라 그러는데 닦고 하는데 더 많은 뭐 인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돌리고 웬만하면 재고를 싸거든요. 그래서 쌓아놔야지 계속. 그렇죠. 근데 이제 뭐 10주 이상이 된다라면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수요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5월, 6월, 7월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5개월의 숫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죠. 지금은 이 말대로 한 12월 달에도 이제 그때 내가 어기진 연구원 내가 내 방에 불러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중국 쫓아온다 그러고 막 어떤 거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네네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이제 어기진 연구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중국 못합니다. 예, 지금은 더 못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뭔 소리니까 누굽니까 말이더라고. 내가 야 저기 반도체 전문가라 했더니 뭔 소리입니까? 근데 중국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지금. 오히려 그 미국 이슈로 중국은 더 이제 그러니까 UMC라고 하는 대만 회사가 기술을 줘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손을 들었잖아요. 저희는 미국을 반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미국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술이 없죠. 내 말은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했냐면 재고를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 이 재고 같은 걸 많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중국이 근데 중국 데이터가 안 좋아요. 중국 섹터 업체가 안 만들고 있어요.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례로 저희가 그 GT라는 회사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였거든요. 건드린 첫 번째. 그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에요. 화웨이나 샤오미하고 비교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래도 한 5천만 대씩 스마트폰을 판매하던 회사입니다. 17년에. 그러니까는 저희로 치면 LG 전자 같은 뭐 크기가 되는 회사죠. 근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이 회사가 이제 한번 그 제일 먼저 얘네는 통신 장비 때문에 건드린 거 미국에서 얘네 못 팔게 할게. 얘네 들어오지 마. 그러고 나서 다음에 1,500만 대가 됐어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미국과 관계가 약간 나아지면 좋죠. 나아지면 너무 좋죠. 매크로 쪽 애기들 얼마나 진영이랑 아니 요 기자회견 보니까 완화되는 것 같다 이런 거. 완화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사이클이 온 거라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온 건가요? 온 거라고 말씀해 얘기 좀 해라. 그러면 사실은 가장 직격탄이었던 게 IT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럼요. 숫자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 아이폰 그때 그것도 다 그 얘기였거든.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감안하면 IT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리가 원래 올해 그래도 우리는 IT를 보려고 하는 하우스인데 괜찮다고 보다가 지금 사람들이 주가 오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건데 포인트는 여러 조건은 뭔가 아다리라는 표현 일본어 표현 썼네. 좀 이렇게 귀가 맞춰져 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공급단에서 이슈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 공급을 그렇게 마켓 쉐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 뺏은 게 아니에요.
그치. 우리는 최소화하고 마진을 가져가기 위한 캐파 증설만 할 게가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그러니까 수요만큼 요만큼 해주고 그렇죠, 요만큼 그렇죠, 해주고 정말 그렇죠. 삼성이랑 하이닉스 네. 악착같이 정말 이걸 하는 것 전자닉스, 같아.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50%씩 마진이 남는데 이걸 내가 마켓시어 몇 프로 가져온다고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지켜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12월에 확 죽었던 거죠. 중국을 포함해서. 근데 이 수요만 말씀하신 대로 뭐 얘네들이 풀어져서 뭐 만들고 양산하고 돌아간다면은 아무 이슈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예. 중국이 12월에 그 자이젠부터 이제 아까 서베이 지표도 그렇게 안 좋아진 게 그거거든. 그러고 나오니까 이제 이민은행 그 부양책 써가지고 중국도 소비 아까 말한 거 아니에요. 소비를 그렇죠.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네네. 저축률 낮추고.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가면 또 실제 뭘 살 거냐 괜히 소비로 뭐 집을 살 거야? 뭐 그거 내가 보기에는 그 소매품 판매들에 대해서 좀 그런 거가 데이터가 좀 뒤에 확인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그렇죠. 거야. 데이터가 좀 뒤에 확인되니까. 예, 데이터는 뒤에 확인이 그래서 아까 되는 거고. 6개월 전 하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생각이거든. 저는 뭐 그 얘기 듣고서 뭐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뭐 이 공돌이 할 텐데 진짜. 아니 근데 또 저희가 2019년 시작하면서 강화한 게 네네.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있어요. 네. 어그진 연구원도 이제 저희 미팅 중에 모닝 미팅 중에 말씀주셨던 게 이제 다수 의견 여의도 IT 애널리스트의 대부분이 예. 이제 반도체를 여전히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고 3분기 정도 가야 된다는 그렇죠. 자꾸 다 얘기하는 그리고 거야. 그분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장에 마켓에 재고가 많이 풀려 있는데 네. 공급자뿐 아니라 이제 뭐 중국이든 네. 이런 마켓 안에서의 다른 밸류 체인에 뭐 재고들이 많이 쌓여 있다. 뭐 이런 류의 시각들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는 쌓였죠. 세트가 안 팔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재고는 쌓여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일시적 재고냐, 구조적인 재고냐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세트가 만약에 스마트폰이 과거처럼 30% 40% 성장하는 산업에서 재고가 쌓여 있는 거면은 위험 요소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1% 성장할지 말지, TV 1% 성장할지 말지 뻔히 그러니까, 알거든요. 그렇네요. 뻔히 아는 수요 속에서 일시적인 부품을 안 가져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뭐 일시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제가 뭐 얘네들이 몇 대를 가지고 재고가 얼마고 이걸 못 재보니까요. 그 회사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제한적인 세트 속에서 12월에 한 번도 안 가져간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는 1분기 경에 어쨌든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질 거고 대신 이제 재고가 이제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가격이 수요에 따라서 바로 반등은 못하겠죠. 그 재고가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되니까. 그게 이제 1분기 이상은 걸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뭐 여의도에서 뭐 반도체가 3분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대다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폭이라든지 2분기가 얼마나 더 떨어질 거지 그게 좀 갈려져 있는 것 같은데 나는 3분기가 올라가면 빨리 움직일 것 같다는 거 같아. 그렇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서 저도 뭐 1분기 빠르면 경 봤는데 1월 7일일진 몰랐네요. 주가가 움직이는. 근데 아직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좀 더 데이터를 우리가 베이스로 봐야 돼요. 지금 그럼요. 사실 데이터로 확인된 게 없어.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안 좋아요. 안 좋아. 좋은 거고 1월 30일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1월 25일인가 4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이제 사업 보고서거든요. 그러면 올해 캐펙스를 발표를 해요. 올해 우리 캐펙스 이렇게 할 거다. 우린 이렇게 시장 본다. 연간 빅그로스 이렇게 본다. 그게 좀 데이터로 걔네들이 보는 게 그 회사들이 보는 게 나와야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질문 하나. 그 삼성 오늘 두 분이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 네네.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네네네. 삼성전자 지금 CES 2019 하잖아요. 아, 그분이 그렇죠. 그 두 분이 물어보신 게 CES 2019 보다 보니까 네.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주가도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CES 2019를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도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라도 좀 삼성전자 앞으로 좋게 봐야 되는 거냐 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 질문들을 좀 하셨는데 네네. 그게 꼭 CES 2019 때문에 좋아지는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사실 그거랑은 별개로 네네. 어쨌든 그냥 삼성전자 지금 바닥이니까 네. 좋게 봐야 되는 건지 그거 수사람들이 모르는 좀- 사람, 그건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질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CES 2019도 작년과 유사한 컨셉으로 5G가 나오는 것 같고 당연히 데이터의 중요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또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죠. 삼성전자 D램에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서버 향이 30% 중후반 되는 것 같고 모바일이 그랑 비슷한 비중인 것 같고요. 배열하고 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PC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합치면은 8-90%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향이랑 말씀하신 자동차 향 그리고 뭐 5G 향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이제 전체 8-90%에 영향을 미칠 만큼 단기로 들어오진 못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중장기로 가면은 바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거고 증설할 거고 할 건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16년, 17년부터 10%, 20%, 30% 매번 더블 이상씩 증가가 해왔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이게 30% 중후반까지 매출 비중이 갔으면은 50% 가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봤을 때 0에서 40까지는 오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최근이 조금 이렇게 좀 그쪽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성장 통해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로 그러니까 D램의 빅그로스가 감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감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덴시티가 증가하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하거든요. 가격을 떨어질지언정 이게 뭐 빅그로스가 20이니 13이니 18이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무조건 성장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성장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단기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될 수 있었고요. 뭐 장기로 봤을 때는 수요 있으니 이렇습니다. 장기로 그러니까 중국이 그날을 치는 거예요. 장기는 그게 보이니까 반도체 굴기를 하는데 그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서로.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자부터 해서 어기진 연구는 이거지.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여러 노이즈가 좀 있으니까 그럼 당장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저한테 말한 거는 삼성 SDI, 한소케미칼.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중소형주 중에서 그렇죠. 뭐 그런 것 좀 사놔라. 네네. 일단 사라. 이게 이 자료예요. 한번 자료 갖고 얘기. 그렇습니다. 이게 1월 7일 날 나온 자료고요. 빼앗긴들에도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가. 1926년 이제 개벽지를 통해서 나온 마침 또 신경향파 시인이더라고요. 제가 신경제 파트장인데 별걸 다 갖다 이 제목에 그런 또 그렇습니다. 이상화 시인 신경향파 시 신경향파 이상화 시인의 시고 저는 신경제 파트를 수능 대비. 그래서 여기다 적어라. 야, 방송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신경향파 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이후에 메모리 가격 뭐 더블로 성장하면서 하이닉스 3배 이상 주가가 올랐었고 MLCC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기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배터리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배터리 빼고는 다들 조정이 뭐 크게는 50% 이상 난 종목도 있고 이제 주인 자리를 많이 대장의 자리를 빼앗긴 상태라는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IT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19년에 어쨌든 메모리는 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언제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지금 같은 연초 비수기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 보였고 19년도에 이제 어쨌든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파트 1에 플러스 39.7, 플러스 51.7, 플러스 61.7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39.7이 올레드, OLED TV 판매 증가율이고요. 51.7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투자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61.7이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 캐파 증설분이고요. 이런 쪽 어쨌든 연간 30%에서 60%씩 성장이 나온다라면 분명히 먹을거리가 있는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주가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짧게 보던 뭐 중장기로 봤을 때 지금 타이밍에서 저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요 섹터에서 좀 찾아보자라는 걸로 요 자료를 좀 작성을 하였고요. 요 차트 보시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요 화면에 나오는 이 페이지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삼성전자 D램 캐펙스 줄어들죠. 안 좋으니까 18년도에 9.3조라고 하는 최대 금액을 투자를 하였고 너무 많이 했어. 올해는 15% 감소를 합니다. 사실 이거 뭐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래봤자 빅그로스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오버된 투자 아니었었거든요. 과거 대비해서. 요거 좀 막대기 꺾인 것 같고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보고서 이제 장비 업체가 어쨌든 뭐 첫 번째 볼 수 있는 힌트는 쉽진 않겠다 올해. 장비 업체는 힘들지. 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넘어가시면은 낸드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는 앞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낸드는 17년에 대규모의 이제 너무 컸던 시안이로는 것 같아. 13.1조를 84%를 능가시면서 이때 난리였잖아 장비주들. 다 날라갔었죠. 이때 정말 난리. 그러니까 빅사이클이 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지,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뭐 힘들어 보이는 건 맞지만은 만족하지 아니 가끔 어규진 연구한테 장비주 어떨까 물어볼 때마다 이제 장비주는 매매가 쉽지 않아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말하고 끝냈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장비주가 좋아 보일 때 열광하면 거의
재앙이 오는 거네요. 그때에 비하면 재앙이 온 거죠 이미. 그쵸. 이 업체들이 이미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사실은. 4페이지가 이제 OLED TV 판매 전망입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예, 이제 뭐 별로 뭐 TV 다 뭐 어떻게 되니 뭐 하고 있는 건데 OLED TV는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이제 19년에도 야, 이게 많이 늘라는 게 맞는 게 네. 그 어디지 그 세종 가면 무슨 역이지 오송역. 오송역 기차 기다려보면 저쪽에 휴게실 있잖아. OLED TV다 그거. LG 내가 앞에 가서 봤더니 OLED라고. 그렇죠. 내 생활 옆에 다가와 있지. 되게 크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OLED TV가 올해도 19년에도 39.7% 성장한 4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400만 대라고 하면은 이제 TV 전체 시장이 2억 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뭐 2%예요, 2%. 예, 고작 2%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그로스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게 2%가 들어가니까 보이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2020년이 사실은 70%로 더 큰 증가가 이게 왜냐면은 LG 디스플레이만 패널을 유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LGD의 캐파 증설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매번. 궁금한 게 왜 LG만 가능한 거야 이게? LG만 투자를 했으니까요. 예. LG만 계속적으로 돈을 때려 박았다라고 봐야 되죠. 예. 순 차입을 막 11조씩 하면서 이건 중국 애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올레드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LCD는 일본에서 우리가 가져온 기술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따라 만든 기술이고요. 샤프나 소니나. 근데 올레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장비도 그렇고 우리나라 업체들 서플라이 체인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뭐 T사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에서 이제 장비를 예, 저쪽에다 파는 거를 뭐 중국 어떻게 애들이 막니 걔네 그런 뉴스가 나왔듯이 올레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올레드 마켓쉐어가 90%가 넘거든요 한마디로. 예, 그것처럼 올레드 TV도 LG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한 상황인 거고. 삼성은 왜 그걸 안 해? 삼성은 방향성을 우선 올레드는 우선 비쌌고요. 비쌌고 이제 TV 같은 그러니까 삼성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될 때 저 칠판으로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 강의할 때 한번 예, 해줘. 강의할 때 넘어가자. 예, OLED는 그냥 폴더블이 나오거든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그런 거를 만들기에 좀 최적화된. 나중에 저희가 디바이스죠. 섹터 담당자들이 그 업종 세미나를 할 건데 네. 강의하면서 그때 네, 그때 좀 기술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말로 기술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17년, 18년, 19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8년에도 8.9조의 투자를 하였었고 19년에도 7.4조, 좀 줄어들더라도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죠. 광저우에 있는 이제 OLED 라인이 올해 이제 가동이 될 거고요. 연말에 그게 가동이 되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TV 판매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들이 발생을 한다. 요 수혜가 뒤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소재 업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넣은 거고요. 야, 그게 괜찮더라고 이녹스 첨단은. 지금 20% 올랐습니다. 제가 쓰고 나서. 내가 왜냐면 대단한데요? 아니 내가 그 회사를 몰라서 네. 어균연구원 이거 자료에서 자꾸만 나한테 이거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봤더니 밸류체인이 상당히 네, 핵심 그렇습니다. 거기에 딱 껴있더라고. 네. 아까 보셨듯이 뭐 올레드 TV LG에서 좋아지는 올라간다는 거더라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6페이지 있는 것처럼 OLED 라인을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서 23년까지는 이 많은 라인들이 OLED로 가동될 계획인 거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021년 뭐 이때 되면은 이제 매출의 거의 절반이 OLED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뭐 적자라든지 LCD 공급 과잉과 중국 들어오면서 발생했던 이슈들은 그맘때쯤 좀 클리어되지 않을까? 이건 중국이 갑자기 쫓아올까봐 일단 쫓아올 수 있죠. 이거는 쫓아올 수 있죠. 예. 반도체보다는 반도체보다는 좀 더 가깝죠, 사실은. LCD 그래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국이 가까운 거 맞죠. 이쪽은 잘하더라고. 그렇죠. 예. 7페이지 설명 좀 해줘. 나도 이게 좀 그쵸. 이거예요. 보통 말로만 좀 설명.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정확한 LCD라고 하는 방식은 백랩 광원이 필요하죠. 광원이 그치. 지금 저희 요거 햇빛 보이시잖아요. 요런 불을 켜놓습니다. 바닥에서. 그러면은 이 저희 스위치 불 킬 때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거죠.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은 그 빛이 꺼지는 부분은 빛이 통과가 안 되고 빛이 켜지는 부분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각각의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색깔을 섞으면은 우리가 보는 모든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LCD가 구현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백라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되고 광원이 통과하려면은 유리를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투과 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광원이 100을 쏜다면 지금 LCD는 7, 8%밖에 우리가 눈으로 안 봐요. 90몇 %는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후진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면 뜨겁고. 디바이스가. 그래서 그거 열로 발생하고 열로 타지. 예.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OLED가 나온 건데 OLED는 그러니까는 스위치를 딱 키면 OLED 자체가 빛을 내요, 지가. 예, 빛을 내는. 우리 옛날에 야광 이런 거 보잖아요. 야광 이렇게 어두울 때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라이트 같은 광원이 필요 없는 거고 더 저전력인 거네요. 전력은 그때 달라요. 어떤 색을 구현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이제 QD OLED라고 하는 삼성이 하고자 하는 방식은 LG는 이제 화이트 OLED를 통해 화이트색을 발광시켜 가지고 RGB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구현하는 방식인데 아마 QD OLED는 블루 광원을 낼 거고 그 RGB 색깔을 나타내는 안료를 이제 퀀텀 닷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퀀텀 닷이라는 물질이 색감이 더 좋거든요, 조금. 그거는 다음에 기술 그러시죠, 예. 세미나로 하죠. 기술 세미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아마 대로 다다음 주나 한 2주 정도 있으면 그거 시작하니까 네네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화이트 OLED LG 방식보다 좀 더 색감이 좋은 이라고 좀 더 레드가 레드 같고 블루가 블루 같고 라고 하는 TV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간단하게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은 이쪽이 제일 드라마틱하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이 이제 올레드가 들어가면서 16년, 17년에 거의 20조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뭐 2조, 3조 투자하던 거였는데 2016년에 8조 가까이 투자를 했었고 17년에 12조를 투자를 했었죠. 이때 대박 뛰었던 거죠. 이때가 뭐 그냥 던져서 맞추는 거 다 사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주식 시작하는 애들이 그렇죠. 시작한 분들이 네. 이 장비주에 대한 환상들이 있어서 막 기술력을 너무 해가지고 이때 뭐 LPG 그 기술이면 떼돈을 번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결국은 과거 5, 6년 동안 투자했던 거를 1, 2년 만에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1, 2년 동안 이제 수주가 다 들어왔던 거죠. 그치. 그러다 보니 이제 18년도에 보시면은 77% 급감합니다. 왜냐면은 아이폰이 안 팔리거든요. 작년에 비싸서. 이거 이거 장난 사람은 전산 네. 장비 쪽은. 그래서 이제 2.8조라고 하는 2.8조 정도면은 과거 13, 14, 15 비슷해요. 한마디로 메인터넌스만 한다는 거거든요. 캐파 안 들린다. 메인터넌스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19년에는 51.7% 캐파가 캐펙스가 늘어납니다. 4.3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20년에도 50% 증가를 해서 6.6조. 그래도 높았을 때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QD OLED로 인해 가지고 뭐 과거와 같은 영광을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고, 단지 주가는 밀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적은 올라갈 수 있는 먹거리를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9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이 자료의 그냥 핵심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분기로 다 분할했네. 예, 다 시나리오를 제가 좀 분할을 한 거고, 제일 처음 18년도 하반기에 있는 게 L8-1에 이제 150K 15만 장이라고 하는 LCD, 그리고 L8-2에 14만 장이라고 하는 LCD, 수저우에 11만 장. 중국에 있는 라인은 중국 업체한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L8-1이라고 하는 라인을 먼저 한 5만 장 정도를 이번 상반기에 줄여서 요거를 이제 QD OLED라고 하는 거 2만 장 정도로 채워서 2020년 상반기에 이제 라인이 갖춰질 예정인 거고요. 장비 입고들이 하반기나 연말 되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돌려봐서 얘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처음 돌리는 거거든요. QD OLED를. 당연히 뭐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품이 나오고 시장 반응을 보고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추가적인 투자. 당연히.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21년 정도 돼야지 추가적인 투자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100K 있던 라인이 없어지면서 60K가 채워지는 게 21년. 그리고 2022년에 나머지 L8-2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다시 양산되는 게 2023년 5년 걸린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L8- 라인 다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다 예. 전환되려면 그렇죠. 5년이나 4년 5년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과거에 이제 A5 1년 만에 투자하는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는 천천히 진행될 예정인 거고, 올해 수주를 받는 업체는 곱하기 4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은 이제 추정할 수 있다. 예, 추정할 수 있다. 그 정도 추정이 맞는 거지. 이거 바뀌었으니까는 뭐 내년에 곱하기 4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과도한 추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페이지는 이제
배터리 쪽 아까 61.7%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XEV 차량들 그러니까 IT가 SDI가 좀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순수 IT 매출 비중이 적어요. 한마디로 스마트폰, TV, PC에 들어가는 비중이 적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이제 배터리도 중대형 전지 비중이 많아졌고 소형 배터리도 원통형 전지, 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이슨 이런 원통 거에 전지 그게 잘 되더라고. 그게 원래 되게 옛날 기술이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옛날 기술에 나도 예. 책 보니까 정말 올드한 그러니까요. 방식인데 센터장님이 옛날에 노트북 들고 다녔을 때 뒤에 끼던 거거든요. 그냥 그게 쓰이는 거더라고. 예, 이게 그게 막 지금 첨단 이렇게 기술을 한 거 아니어서 SDI가 네. 장사된 게 예. 원통형 전지거든. 이게 그쪽에서 참- 이제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XEV 차량 판매 뭐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1년도에도 1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전기차용 배터리도 뭐 3-4배 21년까지 쭉쭉쭉 맞추려면은 증가를 한다. 그래서 12페이지는 요 SDI, LG화학, CATL, 파나소닉, BYD 플러스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뭐 신규로 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 회사들이 전체 캐파의 7-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이 회사들의 캐파는 21년까지 거의 3-4배가 무조건 증가한다. 라고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업체, 장비 업체, 제일 뒤에 있는 대보 마그네틱 같은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뭐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수혜가 21년까지 쭉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자료에 좀 작성을 하였고요. 사실 난 이 부분이 좀 폴더블. 네, 그렇죠. 이번 CES에서도 이제 로열을 포함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같은데요. 생각보다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니야? 제품이 나올 거예요. 제품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월 진짜 2월 20일 날 이제 갤럭시 S10을 공개를 하면서 같이 나와요? 공개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게 혁신이어서 네. 어떤 빅 체인지를 가져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때 보이냐? 우선은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아. 접고 나서 두꺼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천처럼 막 이렇게 어. 아니라 그렇진 않아요. 지금 모델은 그렇진 않은 거고. 그래서 이게 한 200불에 팔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에 팔리겠죠. 200만 원. 잠깐 바로 사야지 했다가 안 사지. 20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당황스럽네. 왜냐면 아이폰 맥스 제일 512기가 모델이 200만 원 정도 198만 200만 원 하거든요. 그 가격에 그거보다는 7인치짜리니까는 화면도 크고 해서 그 가격을 맞춘다라는 거고. 7인치요? 7인치 피면은 7인치고 접으면 4.6인치. 접어져 하여튼 네. 하여튼 디스플레이가 접어지는 게 나오는 거야 드디어. 드디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뭐 200만 원짜리 뭐 아이폰 맥스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뭐 좀 크게 써볼게 한번 써보자 하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매스 프로덕트로 가기에는 가격이 비싸죠. 너무 지금 비싸. 100만 원 넘는 것도 잘 안 팔리고 있는 시장인데 비싼 게 될 거고 7인치면 이제 태블릿이네요. 태블릿이죠. 태블릿으로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쓰다가 이러다가 이제 점점 진화하면 이게 빅 어. 체인지가 한번 나올 것 같기도 그럴 하고. 수 있죠. 왜냐하면은 7인치를 만들면은 아까 보셨던 저희 삼성 디스플레이 캐파가 절반으로 줄어요. 4인 6 지금 하는 갤럭시 같은 게 5점 몇 인치 만들려면 400개 나온다고 친다면은 원판 글라스에 7인치면은 200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하네. 2배를 증설을 해야 되는 건데 어. 그러기 위해서 이게 매스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의 전략은 우선은 지금은 하이엔드로 하나 갤럭시 S 말고 뭐 폴더가 될지 모르는 제품이 나오고 옛날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 그렇죠. 이게 잖아 말았다가 말았다 쫙 하는 그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 내가 이거 처음 보고서 그렇죠. 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투박한 어떤 그 장비 있잖아. 무슨 또 옛날 테레비 뭐 그런 건데 네, 그렇죠. 좀 사람들이 두꺼워지고. 무슨 이렇게 천으로 말아가지고 해서 딱 뭐 실망할 것 같은데. 그 롤러볼은 천으로 TV로 LGD가 이번에 보여줬어요. 갖고 왔어요. LG 전자가. 근데 나도 봤어. 네. LG전자가 의외로 그런 혁신 기술이 있는 거야. 근데 TV를 돌려서 말아서 뭐예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가는 거에서 딱 왜요? 그거 말면 여기다가 들고 다니는 TV. 핸드폰도 여기다 네. 돌아서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렇죠. 안정성이 떨어져서 말아가지고 지금 백장에도 넣어놓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요런 거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그거예요.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지금까지 못 본 제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술 그러시죠. 경우에 IT 기술 세미나에서 네. 네네. 강의 형식으로 우리가 한 해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각 섹터별로 다 할 거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좀 네, 기다려 그렇습니다. 주시면. 그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LED도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준 기술이고요.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15페이지 보시면은 SDI가 좋네. SDI가 좋죠. 그냥 실적 따라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대신 조정을 안 받았죠. 그렇게 제일 조정도 안 받고 실적도 안 깨지고 그냥 꾸준히 잘 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I한테 제일 큰 리스크라고 본다면은
요새 ESS가 불이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명 좀 해봐. 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겨울인데 불이 나잖아요. 그 그거 되겠냐 그거? 제가 그거를 되게 불안정하다. 너 자료도 썼을 예, 때 기술자한테도 설명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날이 뜨거워져서 겨울인데 불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대형 전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셀들이 지금 하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전력으로 이걸 충전하다 보면은 고르게 그 셀들 하나하나가 충전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전했을 때 그 셀들이 한 번에 고르게 충전되는 게 아니라 한쪽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사람들도 없이 거기다 자동으로 다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불나고 저러니 그쵸 불나면은 그쵸 그거 그러니까. 뭐 문제가 많죠. 난 그 태양광 발전소들도 머리 아픈 거 아니냐 그러면? 머리가 많이 아프죠. 왜냐면 난- ESS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몇 그거 한번 억씩 딱 하기 고장 때문에. 나면 머리가 많이 그거 비싸가지고 태양광 사실 그 판이야 그렇죠. 싸고 그렇죠. 딱 해가지고 해놓으면 해놨는데 저장이 안 되면 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ESS 사업이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마진이 한 해 몇십 프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과 현실은 이제 여름에는 홍수 나고 태풍 때문에 깨져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 그거 왜냐면 그렇죠. 그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빼라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게 ESS가 모듈 기술이 중요성이 좀 부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은 당연히 만들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셀을 가져가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PMIC를 통해서 파워를 공급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충전이 되고 하는 기술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인식이 조금은 되고 있는데 그냥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모듈 한마디로. 아닌 거로 예, 드러나는 거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한 기술인 거고, 그거를 테슬라가 잘하는 거죠. 몇천 개씩 가져가서 한 번에 충전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네요. 테슬라가 그러네요. 그 배터리가 되게 원시적이다 우리가 되게 깠잖아. 그렇죠. 사실 옛날 방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잘하는 그렇네요. 거죠. 새로운 걸로 하면 네. 그게 균일하게 안 되고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네네. 사실 테슬라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냐 배터리도 지금 뭐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쪽에 기술력이 있다라고 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SS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충당금을 매 분기에 쌓고 있는데 지난 분기에도 쌓았고 이번 분기에도 이제 얼마가 되는지 말을 해주겠죠. 그런 부분을 마찬가지로 31일 컨퍼런스 콜 때 듣고 자료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솔케미칼 제가 뭐 좀 타픽으로 중소형은 좀 민재인 줄 한참 됐는데 마찬가지로 SDI처럼 꾸준합니다. 실적도 그러니까. 꾸준하고 주가도 꾸준합니다. 이 업체가 바로 QD라고 하는 소재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QD LCD TV에서 QD 이제 필름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QD 컬러 필터를 이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도 지금은 과산화수소가 대부분의 실적에 기인을 한다고 본다면은 향후 이제 아까 말했던 정확한 이런 식의 회사가 소재 회사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노속 삼산 소재는 사실은 실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주가가 거의 반 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 더 잠깐 나섰죠. 그러네요. 저 화면을 보세요 이런 건. 왜냐면 이익은 변화가 없는데 그렇죠. 주가만 박살나 있거든. 이런 그렇죠. 게 뭐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는 거죠. 많이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히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녹스라고 하는 회사가 알아. 분리가 되면서 이노스 첨단 소재로 나왔었는데, 첨단 소재 이때 분할한 거잖아. 이회 분할한 거죠. 예. 응. 예, 분사가 돼서 분할해서 신규로 나온 건데, 이 회사가 원래 하던 게 이제 FPCB 소재예요. FPCB 소재, 인터플렉스 BH에 공급하는 소재를 공급하는. 뭐 아시잖아요. 16년, 10년 인터플렉스 주가가 어땠는지, BH 주가가 어땠는지 10배 갔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서 그때 밸류에이션이 뭐 40배, 80배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인터플렉스 주가 보셨듯이 이제 아이폰 안 팔리고 이러면서 이쪽 산업이 확 죽었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이노 첨단 소재도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넘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는 이제 OLED 소재를 공급을 하면서 OLED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믹스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FPCB는 안 좋아요, 이 회사 계속적으로. 뭐 좋지는 않아요. 근데 OLED를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하여튼 LG랑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LG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네네네. 계속 좀 더 품질을 맞춰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요. 점유율도 뭐 절반 정도 하고 있으니까는. 많이 하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계기가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이걸 딴 데들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LG화학하고 둘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LG화학한테 또 주겠죠, 조금 더. 근데 캐파가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나눠주더라도. 내가 공부해 보니까 재밌더라고. 어. 근데 이게
근데 이 회사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한번 나중에 한번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18페이지에 테크윙이라는 회사도 나 이건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름 잘못 적은 줄 알았어. 윙이요? 테크윙.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신규 이닛이란 종목인데요. 마찬가지 이 회사는 재밌는 게 삼성전자에 공급을 못 해요. 이제 핸들러라고 하는 장비인데 좀 이력이 있어가지고 거쪽에 삼성전자 공급을 안 하는 상태에서 낸드 비중이 높거든요. 아까 삼성전자 낸드 17년에 13.9조 투자한 거 보셨잖아요. 그 대규모의 투자의 수혜를 전혀 못 가져갔었습니다. 대신 낸드 투자는 전자가 그렇게 세게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하이닉스가 이번에 M15라고 하는 2천 공장이 2분기에 가동이 될 거고, 마이크론, 도시바도 이제 투자 못 하다가 이제 좀 살아나서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고, 낸드 투자를 그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투자 규모는 올해 줄더라도 테크윙에 공급할 수 있는 고객의 투자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주가는 절반 이상, 반토막 이상 낮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로 좀 보셔도 수익률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 회사이고요. 네, 이렇게 중소형 주까지 좀 보시면은 상반기에 좀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저도 희망을 해봅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여기 종목엔 오늘 안 넣었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요새 좀 돌아왔더라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여기 보셨듯이 삼성 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이 빠지면은 그만큼 또 비는 거거든요. 하이엔드에서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LG 디스플레이한테 수급 개선이 될 수 있죠. 덕산 네오로스. 덕산이 이제 OLED 소재를 공급하는데 6인치짜리 하나 공급하는 것보다 55인치, 65인치 하면 소재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거든요. 근데 양산되는 건 올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쪽은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2020년, 21년에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죠. 사실 난 다른 것보다 여기 넣었던 종목 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로체였어. 로체요. 로체를 왜 넣나 했어 처음에. 사실 로체는 거의 아무도 쓰지 내가 않았을 왜 넣어놨지 얘가. 이거를 이거 하나 안 좋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T사 예민한 부분이죠. 그게 되면 그 회사가 이제 경쟁사거든요. 걔가 못하면 얘가 대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속으로 전 옛날에 기억도 가물가물한 로체를 얘기하길래 그렇죠. 내가 예. 이거 얘가 왜 이거 재밌을 거예요 올해 그런 부분을 본다면. 키사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거의 뭐 이 정도까지. 키사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 있죠. 내 생각에는 만약 중국과 미국 관계가 저렇게 안 좋아지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그냥 다 넘어갔었을 것 같아. 그런 것들. 그럴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22회였나요? 네, 22회입니다. 22회 하여튼 오늘 또 어그지 용원이 말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베스트 이디온 스튜디오에서 에너지별로 섹터를 다 이제 강의하는 형태로 이제 갈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다 준비됐는데 하여튼 뭐 이거 스튜디오도 만들면 정신이 없네 연초에서. 그래서 기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제가 기대되는 거니까 그때 아마 어기진 연구원은 정말 그런 기술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다들 쉽게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요새 한번 그 성취 연구원이나 유튜브 이제 하니까 나 주식 관련 거랑 뭐 이런 팟캐도 내가 좀 들었잖아. 딴 것들. 그렇죠. 내가 충격받았다 그랬잖아. 난 잘 모르면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봐요. 정확히 모르면. 네. 나는 잘 모르면 물어보거든 나는. 근데 우리는 같이 에너지 같이 서로 물어보면서 하는데 정말 부정확한 요새 뭐 가짜 뉴스도 얘기하던데 야, 이 주식파는 정말 심하구나 내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가는 잘 못 맞출 수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그런 기본적 이해할 수 있는 리서치 베이스 투자에 대해서는 올해도 좀 시작하는 건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같이 이거 왜 하냐고 자꾸들 물어보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 저희끼리 그냥 막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갑자기 스튜디오 예뻐져가지고 얘들이 뭐 본격 투자하나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앞에서 녹음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를 못 쓰겠다고 저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급조하게 사가지고 지금 다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2주 딱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 있는 그대로 민낯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 길게 했네. 마무리 짓죠. 예. 이리 오너라. 이리온.